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하트의 울다 우짜입니다. 왜 울다 이상하지 웃자죠? 않아요? 울다 웃자? 네. 저희가 원래 우짜우짜였는데 네. 지난주 녹음에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막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그동안 그 우짜우짜 아무리 사연을 보내달라고 해도 재밌는 사연보다는 그 자꾸 이게 고민 상담의 사연이 많이 오고 읽다 보면 저도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울고 사연을 두고 같이 울든지 고민하든지 그리고 나서 웃자. 그렇게 해서 제가 울다 웃자로 제 맘대로 고쳤어요. 울다 웃으면 큰일 나는데. 울다 웃자. 그렇죠.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네. 바나나가 있구나 오늘. 뭐 그렇게까지 어머나. 그런 스텝들의 깊은 그게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목은 우리 집은 아직도 조선시대. 기분이 나빠 이거 자체로도 벌써. 하트님 안녕하세요. 우짜우짜에 고민이 있는 사연도 많이 오는 것 같길래 저도 우짜우짜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부모님 그리고 백수 오빠와 같이 살고 있는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백수 오빠와 같이 살고 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통행금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영화에나 나오는 통행금지가 아직도 저희 집에서는 실시되고 있답니다. 오빠는 밤 12시 저는 밤 9시예요. 왜 이렇게 차별을 더 벌써 이거부터. 그러게. 9시면 9시 너무 빠르다. 우리 집에서는 초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밤 9시가 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시작이지. 고등학교 야자도 그러니까. 10시에 끝나는데. 그 시간에 저녁 먹지 않나 보통 네. 집에서? 제가 아는 초등학생들은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빨리 만나야 저녁 7시 반에서 8시인데 왜냐면 뭐 퇴근 시간 뭐 어느 장소 모일 때까지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럼 집에 통금이 9시니까 자 8시에 친구들 만났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니 동창회나 무슨 모임이나 나갈 수도 없어요. 친구들은 그러죠. 네가 바보다.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께 그렇게 절절매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은 외박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캠프건 수학여행이건 가본 적이 없고요. 어느 시대야 진짜.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26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 밖에서 놀다가도 들어와 2살 위에 오빠 밥을 차려주어야 했어요. 착하다. 올라와. 뭐야 진짜. 지금도 오빠는 백수이지만 제가 받는 월급 200만 원 중에 집에 생활비 100만 원 내놓고 오빠에게 따로 용돈 3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왜? 오빠가 왜 마침 질문을 했어? 왜냐면 질문을 마치 한 것처럼 여기 답이 써 있어. 정말요? 오빠가 백수라도 어디 가서 기죽지는 말아야 한다고 엄마는 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아들 위주이고 저를 위한 배려는 단어가 웃겨. 집구석 어디에도 자 집이라고 안 했습니다. 집구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에 독립을 시도해 보았으나 부모 자식 간 인연 끈자로 매번 마무리가 되니 이제 많이 지칩니다. 정말 조선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위해 저축도 많이 하고 싶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싶고 늘 꿈꾸는 게 많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지 않고 독립할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결혼이죠, 결혼. 나 그 생각을 못했어. 괜찮은 남자 만나서 나가는 게 정말 공식적으로 그래요? 축복받으면서 독립할 수 있는 결혼.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네. 제가 볼 땐 이분도 많이 뭔가 세뇌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못 태어나고 있는데 괜찮은 남자를 고를 수 있을까? 글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생각돼요. 예. 나 남자도 못 고를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일단 연애할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9시까지. 그렇구나. 아니 근데 연애를 어. 꼭 뭐 요즘 세상에 핸드폰도 아니 있는데 직장인이잖아 근데 9시 들어와서도 SNS 소통이 가능하니까. 아 그렇긴 한데 선 보든가 소개팅 하든가 만나려고. 소개팅도 하든. 꼭 낮에 해야 돼.
하면 안 돼. 얘기하다 끊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나가지 말란 뜻인 것 같다. 나가는 게 저녁에 나가는 게 그리고 내 생각에는 봐봐. 네. 생활비 100만 원 내고 오빠 용돈 30만 원을 주는데 네. 이 20만 집에서 원 과연 남아. 부모님이 결혼을 아. 막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정말 그 오빠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 그 오빠를 아주 무능력하게 더 도리어 오빠를 먼저 결혼시키는 네, 방법. 그것도 괜찮죠. 그치? 밀어내기. 백수를 누가 데려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 네. 독립을 해야 돼? 결혼도 안 하면서 독립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거는 좀 우리가 나중에 네. 생각하고 자 주변에 이렇게 조선시대처럼 사는 집을 네. 보신 적이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좀 조선시대. 답답한 친구는 있죠. 한 명. 누구? 제 아 이름 나이- 얘기하지 말고. 제 나이가 되면 이제 노처녀죠. 아. 맞나요? 요즘에는 아니지 않나? 함부로 아니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냥. 비혼자. 네. 그렇지. 제 나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결혼한 오빠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언니 하고 오빠하고 어머니를 별로 케어하지 않아요. 얘가 월급 받는 걸로 생활해요. 생활비. 엄마랑 생활비 하시고 아빠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 그 병원비도 보태고 얘랑 약속을 하면 5번 약속하면 3번은 캔슬해요. 취소야? 네. 갑자기 그 전날 카톡이나 뭐가 와 있어. 뭐 하려고 그랬는데 뭐 병원 진료가 있어서 못 간다. 뭐 엄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올 것 같다. 그래. 정말 답답한데 얘는 다시 불만인데 다시 그 속으로 다시 가요. 지발로. 우리도 못 그런 나와. 경우 있어요. 네, 익숙해져. 진짜. 약간 그럴 때 기분 나쁘지 않아? 약속을 잡아놨는데 네. 뭐 지네 집 집안일로 뭐 막 연계 우리 어떤 네. 모임 약속에서 우리도 여행계가 있고 하니까 모임을 하는데 네. 뭐 그럴 때 근데 반복. 아니 얘기 들어보면 그게 못 나올 만한 이유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약속한 선약인데 왜 우리의 선약을 무시하고 아니 근데 그분에게 행동의 우선순위에서 그 우선순위가 자기만의 기분 나빠. 그거인 거지. 그게 최고인 거죠. 행동의 우선순위에서 선행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족인 거고 기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우선순위가 시댁일 때 좀 난 기분 나빠. 행복의 우선순위? 아니, 행동의 행동의 우선순위. 행동의 음.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약속했는데 뭐 시댁일 때문에 그럼 시댁에다 저는 그러거든요. 시댁에서 뭐라 하면 어머님 저는 그날 이미 선약이 잡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나 항상 말해. 근데 그건 환경에 따라 네,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처한 환경과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습관,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고 시댁에 예를 들어 지금 하트님의 시어머님은 소통이 잘 되는 그 고부간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데 물어보시죠. 얘야 어. 그날 시간이 혹시 되겠니? 막 이러면 혹시 되겠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안 상황인가요?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트님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무조건 기분 나쁘다 이러면 안 될 것 나 같아요. 혼나고 있니? 나 갑자기 혼나고 있다. 상담 심리 자격증 네. 있는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잘난 저는 척 한번 근데, 해봤습니다. 옛날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모임이 있다 보면 자기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맞아. 그런 애들 뭐 있어. 9시 10시까지 가야 된다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맞아.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약간 좀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엄마 약간 몇 시에 뭐랄까- 들어와도 엄마 신경 쓰지 않아. 9시에 약속을 잡고 나오세요. 9시에 나오세요. 그래. 통금이 있는 집으로 만들어 나 스스로를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런 거 있잖아. 모임에서 딱 있는데 걔가 나는 뭐 그래. 9시까지 가야 돼. 이러고 일어나면 왠지 왜 그 그래. 남자들이나 그거 거기 자리에 남자 있는 애들이 섞여 왠지 있는 게, 걔를 어. 약간 좀 대단한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는 올려봐 거라고 막 나는 좀 짜증나. 집에서 내놓내 갖고 그리고 너희는 집에 몇 시 뭐 신경 안 쓰니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 일부러 뭐 나도 왠지 그런 적 있어서 실제로 나도 통금 시간 있는 척이나 그렇지. 부럽다. 고결한 척. 한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금 시간 이렇게 관리당할 때가 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 통금 씨만 있는 애들이 임신을 하고 결혼하더라. 그 좋은 거지. 좋은 지금은 건가? 그럼 지금은 워낙에 지금 결혼 그 율도 지금은 낮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때는 임신하고 결혼하면 그러니까 욕 부모님 먹었죠. 팔싹둥인도 아는 팔싹둥인 줄 아시는데 10달을 다 채우고 나온 아이들. 아니 근데 9시에 들어가면서 언제 그렇게 참 아기들을 만드는지 맞아. 놀랍더라고요. 더 애틋해서 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나이 많은 오빠를 위해서 더 나이 어린 동생이 오빠 밥을 차려줘야 되나요? 말도 안 나오네. 그것도 그렇고 나 그럴 때 화나. 돈 벌어서 용돈 주는 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왜 30만 원씩 줘? 그것도 오빠 나약해지게. 백수가 하루 10,000원씩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하루 10,000원 너무 센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내가 볼 때 한 달에 3만 원이면 좋다고 봅니다. 3만 원이면 되잖아. 왜 30만 원씩 줘야 돼? 받아 쓰는 오빠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군요. 집안에서 그렇게 아들 뭐 그러면 안 아들 딸 되지. 차별하세요 혹시? 본인 모르게? 저요? 저요? 평소에 아들 얘기만 많이 하던데 아, 네. 완전 평등하다라고 말 못하죠. 없죠. 네. 100% 평등하다라고 말 못하죠. 못하죠. 제가 또 그렇죠. 양심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또 아빠가 딸 엄청 이뻐하잖아요. 딸을 그렇긴 하지. 이제 아들보다. 물어보세요. 저기 맞아. 딸들이 아빠 딸 바보 아빠가 딸 그거 하는 거 보면 사실 그 뭐 남녀 차별 엄청 나죠 오히려. 아들들은 근데 뭐. 딸은 아빠가 많이 사랑해줘야 좋잖아요. 자, 진짜. 딴 길로 흘러갈 수 네. 있어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또 아,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여자들. 저희 언니도 조선시대 며느리 같이 살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대단하다. 뭐 스케줄을 잡았다가도 이제 어머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래서 그 스트레스성으로 성인 그 천식이 왔잖아요. 와. 그냥 꼭꼭 삭히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하고 막 이렇게. 음. 근데 그 아랫동서는 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근데 저희 언니한테는 안 된다 이러시고 그 작은 며느리 동서한테는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 심리가 왜 가만히 있고 착하게 굴고 이러면 네. 오히려 더 맞아. 그걸 더 악용하고 주변에서. 드러내고 표현하면 네. 더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심하시더라고요. 더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의사 표시는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성교육할 때도 네. 내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에 있어서 사실 보면 주변에서도 이렇게 뭐 가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주변 가족에 의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상처를 주는 게 맞아. 가장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야말로 제일 가족한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 그러니까 당연시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마 결혼을 한다고 해도 또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약간 좀 위축돼 있고 그래, 내가 맞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컴플렉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자존감이 또 같아요. 낮고 예. 책임감이 너무 크잖아. 계속 돈을 벌어서 오빠도 해야지 되고 뭐도 해야지 되고 이런. 근데 뭐 좋게 생각한다면 혹시 환자나 네. 뭔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위로가 되겠네요. 이하가 씨는 결혼을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결혼해서도 똑같은 남자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아빠 그렇죠. 같은 남자 만나면 배우자한테 또 돈을 내가 벌어오는 게 그냥 몸에 배서 그냥 내가 벌면 되지라고 또 살 수도 있어. 결혼하면 일을 직장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아니면 하고. 직장을 갔더라도 돈을 어떻게든 안 내놔야지. 일단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뭔가 자 이유가 그러면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렇게 부모로 빙의를 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왜 그러면 혹시 그럼 정말 이 100만 원을 받아서 모아두시나? 엄마가 저축을 하실 수도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첫 직장 다닐 때는 그래요? 그때는 다 엄마가 왜 개도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랬었거든요. 난 그렇지 않던데 직장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비싼 그릇 세트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카드를 빌려달래요. 12개월 할부 긁겠다고. 근데 나 정말 순진했나 봐. 그래갖고 그걸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내가 할머니 그 그릇을 세트를 사드린 걸로 인식을 하고 정작 본인이 나만 인식을 못한 거야. 그 다음 달에 왜 할머니가 돈을 안 주시지? 난 그랬어요. 순진한 마음으로. 그때 엄마가 너는 그 돈을 받으려고 그랬니?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게 그걸 받으려고 그러셨어요? 순진하신 거. 할머니가 그냥 나한테 카드를 빌려달라고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빌려달라고. 그걸로 아니 월급이 3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그릇 세트를 내가 카드로 긁고 할머니도 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철이 없으신 거. 그러니까 네. 그걸 받으려는 나나 할머니가 계속 나를 피해 다니시더라고. 눈을 절대 안 마주치시고 한 집에 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그 불편한 거를 확 풀어주셨으면 되는데. 근데 큰 교훈을 주셨어요. 네. 내가 그렇게 한 다음부터 내가 내 생활에
평생 살면서 누구 대신해서 내 카드를 긁어준 적이 없어요. 호되게 당해서. 호되게 당해요. 내가 호되게 당해서. 처음에 너무 호되게 당해서 그건 좋은 경험인 것 같다. 어쩌면 교육적으로 할머니가 나를 교육시키시려고 일부러 100만 원을 긁으신 건가? 교육적으로 교육비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트로 그릇 싸는 게 유행이었으니까 어우 정말. 네, 그 카드도 그릇에 귀했잖아. 일가격이 있는 이분. 카드도 네. 귀했잖아요. 맞아 맞아. 되게 폼나 맞아. 보였잖아. 카드. 할머니도 그런 거 한번 즐겼다고. 할머니 이해하세요. 카드가 없으셨으니까. 근데 제가 딱 지금 떠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100만 이 원씩 집? 따박따박 네. 다 드렸- 썼을 것 같아. 내가 볼 저 때는. 말할게요. 100만 원을 따박따박 드린 걸 엄마가 꼼꼼히 모아 놓으시긴 하셨어요. 오빠를 위해서. 그래서 오빠의 종잣돈으로 쓰시는 거야. 아니 오빠 결혼 아, 비용? 그러니까 그 뭔가 하기 위해서 어. 오빠한테 위한 돈으로 탁 해놓는. 근데 이분의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아, 그 그러다 이미 보니 낮아졌어. 지금도 자기 방어력도 낮아지면 네. 우울증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조언한다면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네. 그래서 자기애를 좀 길러줬으면 그게 꼭 뭐 9시 통금이라고 해도 9시 분명 부모님이 9시까지 집에 왔다 이러면 집안에서의 뭔가가 일이 있어서 9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9시 이후에 뭐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다 보면 좀 더 다른 뭐 시야에 눈도 뜨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네. 막 집에 가면 이렇게 설거지가 막 산더미로 네. 쌓여 있는 일하고 왔는데. 일하고 왔는데 자 이제 오늘은 저것밖에 없어. 음. 조금만 했는데 막 냄비 막 3개 나오고 오늘 급여 그러면 날이지? 왜 예전에는 집에 부업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애 친구네도 집에서 엄마가 부업을 하는데 시하게 한다 그러잖아. 예. 시약이요? 치약해? 옷 완성이 되기 위한 하청 받아서 하는 거. 전문 용어. 나게 하고 이런. 예. 네. 모든 아이들이 빨리 와야지 거기는 장당 돈이니까 아. 저희도 그 집에 놀러 가서 좀 도와드려 본 적이 도와주고? 있는데 한 명의 일손이 급한 거예요. 그렇지 사람 하나가 어디야? 혹시 이 집이 그런 집이 아닐까? 가족이 모여서 부업을 하나 봐네. 9시부터? 근데 오빠는 12시잖아. 그쵸 뭐 그냥 오빠는 뭐 그냥 엄마가 엄청 믿고 그냥 놔두고 오빠는 밖에 나가서 하루에 만 10,000원을 쓰기 위해서 애쓰나? 하루에 꼭 너무- 10,000원을 쓰려고?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저의 친구는 해소하는 방법이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그 동호회가 낚시 동호회예요. 전혀 낚시라는 거 몰랐다가 낚시 동호회에 들어가니까 우선 남자가 많아. 거의 98, 90%가 남자야. 꽃 중에 꽃이네. 그 거기- 동호회를 이분한테 소개하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떠올라가지고. 좋겠다. 예. 근데 그 낚시에는 오시는 남성분들이 돌싱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유부남도 있고 총각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보니까 분야가 다 수준이 퀄리티가 높아. 예, 다 보면은 뭐 일단 결혼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네네네 사자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전문 직종이 많으세요. 머리가 아프니까 거기 와서 정말 멍 때리고 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얘가 꽃으로 들어가서 요즘에 거기서 이제 되게 힐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또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추천.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사치스러울 것 같지 않고 네네. 저는 약간 점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네. 하루 아침에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독립 자금을 네. 왜냐면 내가 나 독립할래 했을 때 뭔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이게 네. 가능하고 정말 기분 나쁘게 내가 가방을 확 싸서 나오더라도 내 통장에 네, 네, 몇 네. 천만 원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몇천만 원 만들려면 못 나와요. 우선 나와야 돼. 그래야 네, 돼요? 한 100만 원만 모여도 그래? 나와야 돼. 뭐 고시원이라도 일단 고시원이라도 나와야 들어가야 되니까 되니까. 몇 천만 원 모으려고 그러다 평생 있는 그래서 거야. 제가 네. 볼 때는 점진적인 걸 좋아하기 네. 때문에 자 일단 100만 원 드리는 거를 50만 원 깎아야 돼. 어떤 네. 나도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니 뭐 회사에서 월급이 줄었다 뭐 온갖 그래, 회사에서 예, 줄였다. 그 사장님과 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급여 통장 일부로 반 넣어주고 이게 반 네. 현금으로 받아오는 방법. 그래 그래요. 그거를 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맞아. 통장에 딱 급여가 반이 들어야 돼. 맞아.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러 가진 않을 거예요. 이 부모님의 그렇죠. 성향상. 네. 그리고 오빠의 30만 원은 15만 원. 내가 갑자기 김생민의 영수증이 된 것 같아. 너무 현명한 걸 얘기하고 있어 내가. 네. 그리고 오빠의 용돈은 30에서 15로 음. 깎아야 돼. 그러면 오빠는 하루에 이제 5천 원을 쓰게 됩니다.
그 오빠 짜증나요. 신경질 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얼마가 세이브가 되느냐? 65만 원을 벌써 저축할 수 있어요. 2달만 모으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만 해도 언제든지 집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부모의 연은 끊었다 다시 이으면 됩니다. 그러죠. 어떻게 그 끊어져. 맞아. 그래 그죠? 나오면 뭐 부모님 단절하고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몇 년? 내 생각엔 단절해 그냥.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난 정말 이렇게 이게 지금 실제 사연인가 싶을 정도로 실제 옛날에는 왜 정말 누나가 공장 다니고 동생이 공장 네. 맞아 다니고 희생을 다 벌어서 했죠. 이렇게, 대학 못 가고 본인은 못 가고 예. 남동생 대학 보내고. 그리고 실제 그거를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역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냥 그리고 여동생이잖아. 솔직히 오빠한테 용돈을 받아도 써도 그러니까. 모자랄 판에. 근데 만약에 이게 화가 진짜- 나네요 자꾸.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지금도 있는 건가 싶은데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 아까 우리 집 무슨 조선시대래잖아요. 그럼 타계를 해야지 일단 과감하게. 네 어떻게? 자기로부터의 혁명. 책 제목 같다. 왜냐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그 친구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본인이 버는 수입을 전부 시댁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네.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는 내게 그럼 없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원시 시대야 그 뭔 뭐- 시대야? 뭐로 해요? 조선 시대도 아니네. 카드를 완전히. 써요? 시부모님이 쓰시는 카드. 본인 돈은 뭘로 써? 그러니까 제가 그 남편이 버는 돈을 전부 시댁에서 관리를 하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본인이 버는 거는 전부 다 본인이 생활비로 다 쓰고 모든 어. 교육비, 생활비 이런 거 다 어쨌든 두 명이 벌어서 하나는 너무 고스란히 드린다. 네, 전부 다. 남편 시댁이 안 월급도 많을 좋아서요? 거 아니야. 네? 시댁이 아니요, 안 시댁 좋아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왜 그래? 그러면 와이프가 200 벌면 20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그걸로 거요? 생활비도 하고 예를 들면 차를 오죽하면은 차를 한 결혼하고 10몇 년 동안을 차를 안 못 샀어? 바꿔줘가지고 친정 가면 친정 아니 남편 엄마가 월급 몇 달만 모아도 차 샀겠다. 너 그 차 가지고 우리 집 오지 마라. 친정 엄마가 속상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를 속상하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돈을 줬대. 자기가 돈을 또 그 와중에 돈을 모은 거야. 어. 돈을 모아가지고 남편한테 나 그런 자기, 사람들 정말 너무 이거 신기해. 차를 바꾸고 싶다고 돈을 줬는데 남편이 그 돈으로 새 차를 바꾸고 이 여자는 중고차를 바꿔준 거야. 아니 남편 쓰던 차 이렇게 자기가 중고차로 바꿔줘. 그런 말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이혼했어요. 그런 남자를 보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인간 쓰레기라고. 인스라고 그러죠. 인스 요즘에 인스. 그래서 나는 이분이 빨리 지금 현재 부모님하고도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 뭐 정화백님 방법대로 그냥 들고 나오든가 네. 아니면 단계별로 나오든가 아니 들고 나오면 어쨌든 네. 뭔가 독립을 해서 네. 자기 독립을 해야 연애를 할 수 있어. 내가 그걸 볼 때. 해야 돼. 안 독립을 하면 통행이 없어지니까 연애가 가능해. 우리 하트님 흥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나오면 네. 연애가 가능하잖아. 9시까지 안 들어가도 되니까. 네. 그게 꼭 혼자 있다고 연애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 어쨌든 확률이 네. 높아지니까. 우리 동네 엄마들은 다 좀 드센가 봐. 300 갖고 나왔다, 뭐 150 갖고 나왔다 그래요? 이런 엄마들이 오. 너무 많아요. 그래요? 어디서 나와요? 집에서 지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아. 어머니랑 너무 이게 신경전 안 맞는 거야. 근데 살림. 가족이 나오면서 200, 300을 갖고 나온다고? 자기 돈에 있는 현금이 그거밖에 현금? 없고 같은 집에서 하니까 대체로 남편이 벌어오는 게 아들 돈이니까 어머님이 총각 때 관리했던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되는 케이스네. 거예요. 예, 그럼 며느리한테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머님도 그냥 살던 대로 쭉 살고 이렇게 됐는데 그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나니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아파트 하나가 지금 한 5, 6억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쪼개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못한다 이러시니까 얘가 복덕방에 그쵸, 가서 화나면 그냥. 복덕방 아저씨한테 저 300밖에 복덕방이 없어요. 뭐 네, 복덕방 부동산 진짜 복덕방이라 단어 좀 그래. 단어 좀 요즘 시대에 아니 맞게 해주세요. 복덕방엔 3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지만 공인중개업자분들한테 300만 원 갖고 문 안 열어줘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표현이 진짜 복덕방 같은 허름한 그 동네 가가지고 아. 아저씨 저 3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그러니까 돈으로 집을 구해주세요. 아니 카페 하고 싶어요. 아. 이렇게 얘기한 그걸로 거예요. 집을 구한다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우선 카페를 오픈했어요. 300 가지고? 네, 왜냐면 먼저 어디야 그 동네가? 깔세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300 갖고 계약금 걸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또 그거 발품 팔 되나? 근데 자기 개발을 좀 골목 잘했나 같은데 봐요. 요런데. 평소에. 그래도 괜찮다. 그래 그 능력이 평소에 되니까 그래도 그게 하지. 있을 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얘가 살림 살던 애가 이제 출근한다 그러고 가게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 두 분이 그 아파트를 팔고 띄워줘서 20평대 아파트를 그치. 니들 살아라고 전세로 왜냐면 출근을 얻어주고 하면 애를 그리고 시어머니가 두 분은 보잖아. 시골로 내려가셔서 거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어쨌든 뭔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변화에 그 이걸 하나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지. 네네네. 그 그러니까 방향을 약간 샥 돌려야 돼. 개혁이란 단어가 필요하다. 개혁. 이 거기서 집안은- 남편은 큰 힘이 안 돼. 이 집안은 개혁을 해야 돼. 그러니 그렇죠. 여기 남편이 없구나. 아이고 참. 그렇죠. 어차피 뭐 힘은 안 되더라고. 그런 거 자, 할 힘이 때. 안 될 때 여자라떼를 믿고 조금 더 용기 있게 저는 행동하실 수 있으리라. 그분한테 정화백님 연락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쪽 동네 분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왜냐면 낚시 그것 때문에라도 알려드려야 돼. 아줌마들의 낚시 드센 동호회? 세계를 알려드려. 아, 그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때 막 울고 불고 막 이제 나 선택해라. 나랑 살 거냐 부모랑 살 거냐 선택해라 그러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뭐 그때 아니었으면 독립도 못했고 분가도 못했고 가게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여자들이 많죠. 어쨌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네. 많이 가족에게 베푼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네네. 자, 박수를 한번 해드립시다. 얼마나 네. 열심히 살았어요.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그냥 직장 때려치고 돈 안 벌고 나도 같이 백수할 거야. 오빠처럼.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뚱뚱한 삶을 아니까. 하트님은 왜 벌어 이게 힘들게? 나도 그냥 오빠처럼 똑같이 하고 용돈 주세요 할 거야 그냥. 맞아. 참 훌륭하게 해서 그동안 사셨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 여자라떼에서 계속 응원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이 있었나 어떤 개혁이 있었나 꼭 저희에게 애프터 사연을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약간의 그래도 뭔가 이분의 삶에 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슬픈 사연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울다 웃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새로 제목을 바꾼 울다 웃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